구남도 지옥섬의 침묵. 바다 위의 검은 섬. 나가사키에서 18km 떨어진 하시마. 구남을 닮았다 해서 불린 이름, 구남도. 2015년, 일본은 이 섬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세계에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에서 일했다. 그리고 희생자를 기릴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 하지만 불과 몇 해 뒤 도쿄의 전시장에 걸린 문장은 달랐습니다. 학대와 차별은 없었다. 제1장 전범기업 미쓰비시 국가적 폭력을 등에 없다. 1890년 미쓰비시는 하시마 섬을 인수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고열량의 코크스용 석탄. 이 석탄은 야하타 제철, 나가사키 조선소 등 일본 군수산업의 심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섬은 급속히 변했습니다. 1916년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6.4헥타르의 좁은 땅에 5,000명이 넘는 인구가 몰렸습니다. 지상의 번영은 지하의 어둠을 먹고 자랐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인력은 모자랐습니다.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발동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국가가 총괄한다는 이름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 아래 조선총독부는 노무보국대와 징용계를 설치했고 면사무소, 학교, 경찰까지 동원되어 징용 대상자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름이 불리고 다음 날 기차를 탔다. 그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폭력은 총이 아니라 행정 서류로 집행됐습니다. 국가의 명령이 미쓰비시의 손을 통해 실행된 것입니다. 제2장 섬에 도착한 사람들. 좋은 곳으로 간다의 끝.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사키를 거쳐 그들은 하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육지는 끝이었습니다. 일본인 기술자와 관리층은 햇살이 드는 상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지하의 합숙소, 쇠창살방에 밀집되었습니다. 섬 둘레에는 감시탑, 바깥은 높은 제방과 거센 물살. 그곳은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간다. 그 말의 끝에는 희망이 아니라 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3장 지하 1000m 규폐증과 콩깻묵으로 기록된 지옥도. 갱도는 해저 아래로 1000m. 허리를 펼 수 없는 막장. 40도의 열기와 염분이 가득한 공기. 사람들은 기어서 석탄을 캤습니다. 할당량은 탄차 10대. 못 채우면 연장. 그리고 체벌. 고무 튜브로 만든 채찍과 몽둥이가 규칙이었습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 고무 튜브로 만든 말채찍으로 맞으면 살이 벗겨졌어요. 너무 힘들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였죠. 노동의 대가는 쌀과 콩깻묵으로 만든 주먹밥 한 덩이. 그게 하루 식량이었습니다. 감자 3조각이면 그날은 호사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제4장
어린 노동, 여성의 손, 침묵된 또 다른 강제. 이 지옥섬엔 어린 학생과 여성도 있었습니다. 14세, 15세의 학도들이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왔고 조선인 여성들은 조리, 세탁, 보급에 동원됐습니다. 탄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밤낮으로 석탄 먼지를 닦았어요. 전쟁의 총력 체제는 나이와 성별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처럼 일했고 여성들은 노예처럼 감시받았습니다. 국가가 만든 전쟁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제5장 차별의 구조 같은 현장 다른 밥그릇 기록에 따르면 일본인 광부의 하루 임금은 조선인의 3배, 식량 배급량 또한 3배 많았습니다. 같은 막장, 같은 석탄, 그러나 밥그릇의 크기는 달랐습니다. 일본인 가족은 아파트 상층부에 넓은 방에 살았고 조선인은 통풍조차 안 되는 지하층에 누웠습니다. 이 차별이 학대가 없었다는 주장을 얼마나 비웃는지 문서와 사진이 말해줍니다. 제6장 도주와 바다, 길인가 벽인가. 밤마다 누군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10km면 육지에 닿는다. 하지만 체력은 바닥이었고 파도는 거셌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수는 기록보다 많았습니다. 나가사키 주민이 세운 작은 위령비, 그 위에 새겨진 이름 몇 줄,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이 바다로 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갱도의 하루보다 바다의 죽음이 덜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제7장 1945년 8월 원폭의 그림자 미완의 해방 8월 9일 나가사키의 섬광이 도시를 덮었고 폭음이 뒤따랐습니다. 며칠 후 조선인 노동자들은 복구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방사능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한 채. 며칠 뒤 일본인 감독들은 섬을 떠났습니다. 남은 조선인들은 영광의 문, 현판을 떼고 그 위에 지옥의 문이라 써붙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던 날 구남도는 처음으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의 노래가 아니라 아무도 남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제8장 사망기록 문서의 말수는 짧다. 화장장 기록의 사망 원인을 보면 압사, 질식, 익사, 변사 1943년부터 45년까지 하시마의 조선인 규모는 약 800명, 그중 생환자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끝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말이 없습니다. 숫자만 있고 얼굴은 없습니다. 그 짧은 기록이 남긴 건 오히려 더 큰 침묵이었습니다. 제9장 임금의 행방, 강제저축과 미송급. 임금의 3분의 1은 강제저축, 또 다른 3분의 1은 고향 송금, 그러나 해방 후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38,000건의 미지급 저금 계좌. 이건 단순한 회계 누락이 아니라 체계적인 약탈이었습니다. 송금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돈, 그들의 노동,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제10장 전후 은폐, 기록의 파괴, 협정의 방패. 패전 직후 미쓰비시는 하시마와 다카시마에 조선인 명부와 급여대장을 기밀로 분류하거나 폐기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 정부는 모든 배상 문제가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의 책임은 정부 뒤로 숨었고 정부는 협정을 방패 삼았습니다. 이 이중의 은폐 구조가 진실이 반세기 넘게 묻히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제11장
세계유산 약속과 파기. 2015년 일본은 세계 앞에 약속했습니다. 자기 의사에 반한 동원, 가혹한 조건의 노동을 알리겠다고. 그러나 2020년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신은 달랐습니다. 학대와 차별은 없었다. 유네스코는 경고했습니다. 전체 역사를 알리라. 그러나 일본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추는가?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답은 명확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제12장 법과 외교.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미쓰비시는 개인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법은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이를 거부했고 피해자 측은 자산 압류와 현금화를 신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의 파탄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법정 위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제13장 현재의 기억 투쟁.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 지금 이 역사를 다시 꺼내는 사람들은 학자나 정치인이 아닙니다. 나가사키 시민단체, 한국과 일본의 청년 연구자들, 기록가들이 군함도의 생존자 증언을 모으고 군함도 기억센터라는 이름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을 지우면 책임도 사라진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강합니다. 국가가 외면한 약속을 시민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을 멈추는 방법. 군함도는 산업의 흔적이자 폭력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현재형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섬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 아니라 전범 기업의 범죄 현장입니다. 남은 문서, 남은 이름, 그리고 남은 침묵.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사실을 숨기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있을 때 이 지옥섬의 침묵은 멈출 것입니다.